하루가 다르게 깊어가는 가을. 월척바라기 낚시꾼들에게는 그야말로 기회의 시간이죠. 대물꾼 박남수 역시 붕어를 만나기 위해 일찌감치 물가를 찾았는데요. 출조 이틀째. 아직 월척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전라북도 고창입니다. 제가 고창까지 내려온 이유는요, 1년 중에 좋은 시즌이 3번이 있습니다. 봄 시즌, 그 다음에 여름 장마 오름수위 시즌, 그 다음에 가을에 배수 안정된 시즌. 지금이 이제 배수가 안정된 시즌이죠. 이 시기에는 사이즈를 노릴 만한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비장의 터 중에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창의 이곳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는 사이즈하고 마리수도 받쳐주는 곳이죠. 그래서 이번 월척 특급은 이 고창에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1년 중 가장 호황을 누릴 수 있는 10월에 꼭 한번 찾게 된다는 고창의 한 저수지. 추석 전에는 입질이 변변치 않다가도 별을 뵐 시기만 되면 굵은 붕어가 낚이는 황금터인데요. 오늘 밤 마리수 월척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와 있는 이 저수지는요, 평지형이죠. 평지형이고 그 시기적으로 저수지들마다 그 특징이 있는데, 이 저수지는 자기만의 그 색깔이 더 진한 저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입질이 좀 약해져요. 여기는 그 추석이 지나면은 현저하게 입질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찌를 좀 예민하게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별을 베기 전에는 사이즈가 좀 작아요. 뭐 한 9시부터 월척급들이 많이 나오고, 별을 벤 이후, 그 시기적으로 벤 이후에는 그때는 4자급도 많이 나옵니다. 그게 몇 년을 제가 해보면 거의 특징적이죠. 이 저수지가 아주 그런 색이 지네요. 그리고 지금 이 저수지는 그 평지형에 전체적으로 마름과 어리언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 저수지인데, 현재는 지금 거의 수초가 없습니다. 그 물이 없었다가 이번에 물이 조금씩 차가지고 다 녹아있죠, 수초가. 그래서 지금 수초가 없는 관계로 그나마 뭐 지팽이라도 하나 꽂혀 있으면 그쪽이 포인트가 된다고, 수초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 지금 낚싯대 편상 앞에만 저 들삭은 그 마름 줄기가 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쪽에 대편성을 했고, 수심은 전체적으로 얕습니다. 이 저수지 특징이 얕은 곳, 찌가 밑에까지 다 내려도 수면으로 안 들어갈 정도로 얕은 곳에서도 제가 살짝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저수지 특징이 수심이 얕은 곳에서도 조항이 괜찮다라는 거, 그런 특징을 진하게 갖고 있죠, 이 저수지가. 제가 걱정되는 건 뭐 수초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 고기들이 회유를 하는데요, 밤 시간에 회유가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태풍이 오늘 이곳을 지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한 12시까지 낚시를 할 수 있는 가능할지, 한 3시, 제 바람은 한 3시까지만 낚시를 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제 뭐 자연이 하는 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냥 따라야죠. 그래서 가장 오늘 관건은 몇 시까지 낚시를 할 수 있나,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태풍이 예고돼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저수지. 청명한 하늘과 잔잔한 바람. 가을의 자연을 만끽하며 낚시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날입니다. 폭풍 전야인지 그래도 지금은 뭐 잔잔하네. 아까는 바람 많이 불었는데 폭풍 전야인 것 같아요. 지금 잔잔해졌습니다. 수면이 막 바람 좀 많이 불었었거든요. 이게 뭐 또 비바람이 분다니까, 비 오면서 바람이 세니까 10m까지 잡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비 맞는 건 관계가 없는데 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건 비를 맞고서라도. 근데 바람이 불면 낚시가 좀 어려워지죠. 뭐
제대로 캐스팅도 안 되고 낚싯대가 막 바람에 날려서 미끼가 다 끌려오고 그래서 좀 불가능하죠. 거의 센 바람에는. 그 바람이 불기 시작하기 전에 또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제가. 바람이 불기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입질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것도 뭐 거의 뭐 한방터 비슷한데요. 그다음 베스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 그래도 조금 괜찮은 곳이죠. 좀 쉬운 곳이죠. 베스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는. 일단 뭐 분위기는 좋아요. 앞에서 소리는 안 나지만 자세히 보다 보면 이렇게 꼬랑지가 싹 올라왔다 들어갑니다. 그런 분위기 좋죠. 이제 우리들 말로 영업사원이라고 그러죠. 전투력이 막 상승되고 그럽니다. 이렇게 활성도가 좋은 편이에요. 지금 보면은 꼬랑지가 큰 꼬랑지가 싹 올라왔다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 붕어들 중에 사이즈 좋은 게 이제 방심해 가지고 몇 마리 나오면 저는 뭐 바람이 없죠. 그게. 완전 폭풍전야네. 고요한 날씨만큼 미동 없는 찌. 월척 붕어가 가까이 있다는 확신이 들긴 하지만 날씨가 변수죠. 태풍이 온다면 비보다 바람이 걱정인데요. 평소라면 느긋하게 낮 탐색 낚시를 즐길 시간이지만 오늘은 찌를 바라보는 꾼의 마음이 조급합니다. 날씨가 굳으면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붕어들의 움직임도 둔해지기 마련. 제 아무리 먹성 좋은 가을 붕어라 해도 미끼 보기를 돌같이 할 수도 있죠. 이럴 때 꾼에게 필요한 것은 부지런함과 끈기, 붕어들이 반응을 보일 때까지 싱싱한 미끼를 계속 넣어줘야 합니다. 아직 때가 아닌 걸 알면서도 조급해지는 마음. 붕어들이 언제까지 미끼를 외면할지 걱정이 큰 꾼입니다. 배는 10대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짧은 데가 40대고요. 가장 긴 데가 52대입니다. 근데 주로 한 6대 정도가 48대 이상입니다. 52대까지. 그 이유는 그 찌 서 있는 부분에 지금 마름 줄기가 좀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어서 거기에 가까이 붙이기 위해서 긴 데를 폈고요. 수심은 우측으로가 무덤이 제방 쪽으로 갈수록 약간 깊어요. 그래서 한 10cm 정도 우측으로 갈수록 깊고 좌측으로 오면은 우측보다 한 10cm 정도 낮고 그냥 거의 그냥 비슷한 평지형입니다. 그 1년이 12달로 되어 있는데요. 보면 낚시하기가 가장 좋을 때는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그 배수가 되다가 추석 전으로 배수가 안정이 되면서 낚시 그 조항뿐만 아니라 낚시하는 환경 여건도 좋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좋은 시기. 그 다음에 그 더위는 장비로도 이렇게 어떻게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추위는 요즘에 장비들이 좋아가지고 추위는 장비로 충분히 그 커버가 다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한 11월 말 그때까지는 상당히 좋죠. 시즌이 길죠. 좋은 시즌이. 그래서 사이즈 좋은 것들도 많이 나오는 시기고. 그래서 1년 중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저희는 그래요. 1년 농사라고 이제 뭐냐면 우리 낚시꾼은 저거죠. 좋은 고기를 잡는 거. 요 시기 때 거의 많이 이루어지죠. 좋은 고기를 잡든가 좋은 고기를 몇 마리의 마리수도 어느 정도 하는 그런
기회가 있는 시기,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도 올해는 시기가 약간 빠른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왔으면 이 시기부터는 벼를 다 뱄을 텐데 아직도 벼를 안 뱄어요. 그래서 좀 덥고 초저녁에 모기도 좀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잃는데 지금부터 하여간 좋습니다. 한 11월 말, 어떤 해에는 한 12월 중순까지는 좋아요. 쌀쌀할 때는 뭐 장비로 다 커버가 되죠. 추위도 다 되고, 추울 때 또 이렇게 따뜻하게 해놓고 있으면 포근한 게 좋습니다. 낚시에서도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죠. 농사꾼이 1년 내내 정성으로 키운 벼를 걷어들이듯 꾼들도 봄부터 수많은 빈작의 아픔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토실하게 살이 오른 가을 붕어의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늘 그렇듯 기다린다고 쉽게 와주는 붕어가 아니지만 적어도 가을엔 빈손으로 돌아가는 낭패를 면하기 쉽죠. 간혹 붕어를 만나지 못하더라도 찌를 보는 재미가 2배. 가을의 자연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나하고 이렇게 맞는 저수지들이 있어요. 저수지가 터가 센데도 의외로 나한테는 그 저수지에 가면 쉽게 내주고 붕어를 그런 데들이 있죠. 근데 이 저수지는 저한테도 그런 데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쉽지는 않았는데 배스 들어 있어가지고 이곳에서는 그래도 좀 오면은 그래도 조항을 많이 본 편이죠. 그래서 저하고 좀 맞는 저수지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가장 좋은 시기 중에 한 번을 제가 이 저수지를 선택하게 된 거죠. 제가 이쪽에 내려온 지는 지금 오늘 이제 4일째죠. 이곳에 온 거는 어저께 왔습니다. 어저께 와가지고 초저녁에만 잠깐 해봤어요. 피곤하면 안 되니까 오늘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입질을 봤죠. 그래서 뭐 2마리는 잡았는데 역시 이곳 특징이 찐해요. 벼베기 전에는 사이즈가 좀 작아요. 사이즈가 아직 작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저수지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이제 시작이죠. 이 저수지는 벼베기 전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작은 것들이 나오다가 시기적인 거죠. 지금 다른 때 같으면 추석이 한참 지났는데도. 근데 벼를 벤 이후에부터는 마리트가 줄면서 좋은 사이즈들이 배출이 되죠. 특징인 것 같아요. 어저께도 보면은 좀 이 저수지에 걸맞지 않는 작은 사이즈들 뭐 한 28에서 한 월척이 될까 말까 하는 것들. 근데 그 붕어를 뭐 잡아봐야 알겠지만 한번 기대됩니다. 좀 고가 높은 붕어죠. 뭐 코펠 뚜껑 같이 생겼다고 그러죠. 붕어가 상당히 넓어요. 또 넓은 고기들이 이렇게 붕어가 넓은 고기들이 고가 높은 고기들이 힘을 많이 쓰죠. 물 차는 게 좋아가지고 뭐 하여간 제가 오늘 또 입질을 받아서 이쁘게 생긴 붕어를 제가 이렇게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실물을 보면은. 근데 낚시라는 게 뭐 또 어저께도 그런 입질 받아서 뭐 잠깐 해가지고도 그랬지만 제대로 시기는 맞췄다 싶고 이 시기에 오면 거의 여지 없더라고요 여기는. 근데 이 낚시라는 게 또 몰라요 오늘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보면 한 2, 3일 주다가 또 한 2, 3일 안 나와요. 그러다 또 한 2, 3일 나오고 뭐 그런 식이니까 근데 해봐야죠. 근데 기대는 상당히 됩니다. 일단 어저께 뭐 잠깐 해가지고 입질을 받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형급들 그런 게 한 마리 덜끄덩 하는 그런 바람이죠. 그런 목표로 해서 왔는데 이제 결국 해봐야죠.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슬슬 컴컴해지기 시작하면서 긴장이 살살 됩니다. 과연 오늘 밤에 입질이 올 것인가, 몇 번을 해줄 것인가, 해주면은 어떤 크기의 붕어가 나올 것인가 상당히 기대가 되죠. 긴장이 됩니다. 이 낚시는 긴장이 되는 낚시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집중도 되고. 마음속으로 붕어의 얼굴을 그리며 하룻밤 낚시의 조항을 점쳐보는 시간. 기다림이 길어지더라도 꾼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긴장된 낚시하다가 찌가 올라오면은 숨이 멈추죠. 이 딱 기다릴 때, 이 숨 쉬면서 기다리는 사람 대부분 없습니다. 이런 좋은 거 나오는 데서는 입질이 딱 오면 딱 잡으면서 끝까지 숨을 멈추고 있죠. 그 재미죠, 낚시는. 긴장된 낚시 상당히 재밌습니다. 긴장된 낚시. 또 이제 긴장된 낚시도 하다가 또 이제 한 번씩 찌 자주 올라오고 사이즈가 좀 작더라도 또 그런 낚시도 가끔 즐기고 이렇게 가끔 병행해가면서 이렇게 강약을 조정해가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낚시를 즐기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붕어 생각에 푹 빠져 있는 사이 저수지는 어느덧 노을빛으로 가득 물들었습니다. 서서히 어둠이 찾아올 시간. 꾼은 밤이 가까워질수록 월척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 같아 더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낮낚시의 성적은 좋지 못하지만 분위기 반전의 기회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둠이 슬슬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빨간 노을이 물에 비쳤습니다. 수면에도 지금 빨간 노을인데 그 빨간 노을, 수면에 비친 빨간 노을 사이사이에 빨간 불빛이 딱 떠 있는데 참 이쁩니다. 멋있고. 오늘 이따 바람이 몇 시부터 터질지 모르지만 짧은 시간 내에 뭔가 좀 기다려야 되고 이러니까 상당히 더 오늘 긴장이 됩니다. 숨이 헉헉 막힐 정도로 상당히 긴장이 되네요. 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 낚시할 수 있는 시간 내에 좋은 입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멋있네요. 빨간 노을이 수면에도 빨간 노을이에요. 그 사이사이에 탁 빨간 불빛이 떠 있는 게 예술이네, 예술이야. 잠시 월척에 대한 욕심은 접어두고 찌보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박람수. 가을밤의 정취와 찌불의 낭만이 더해져 그야말로 대물낚시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순식간에 어두워진 물가. 찌는 붕어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됩니다. 그런데 꾼의 예상보다 빗방울이 일찍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다행히 바람이 세진 않습니다.
이 정도 내리는 비라면 악재가 아닌 호재. 수면을 때리는 빗소리가 잠든 붕어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여전히 북박이처럼 움직이지 않는 찌. 오늘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지금 밤낚시 시작한 지 조금 지나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바람은 안 불고 비가 오기 때문에 하여간 뭐 바람으로 인해서 도저히 낚시할 수 없을 때까지는 열심히 한번 앉아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야, 비가 한 12시 넘어서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일찍 비가 오는데 뭐 바람만 안 불면서 온다면은 버틸 수 있겠는데 이거 바람이라도 좀 늦게 불었으면 좋겠네. 한 3시까지만 낚시를 해도 입질 시간대 볼 수 있는 거는 거의 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람만 좀 늦게 불어도 좋겠구만. 다행히 아직까진 큰 비가 아닌데다 바람도 자고 있어서 낚시에 큰 영향이 없을 듯한데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법. 묵묵히 찌에 집중하는 꾼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초저녁부터 흔한 입질 한 번 없습니다. 날씨가 더 험해지기 전에 작은 붕어라도 한 마리 찾아와 주면 좋으련만 녀석들은 감감무소식. 확실히 궂은 날씨가 붕어의 움직임을 막는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더 힘든 밤이 될 듯한데요. 야, 이게 어저께 같았으면은 입질이 몇 번 왔었어야 되는데 어저께하고는 완전히 틀리고 느낌이 별로네. 초저녁 입질도 없었던 상황에서 또 날씨까지 비까지 오기 시작하고 너 느낌이 어째 안 좋은데 이거 아침 되기 전에 이거 입질 받아야 되는데 바람 불기 전에 조가 없이 아침을 맞기는 이거 싫은데 참 자연이 하는 일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방법이 없네 이거. 이렇게 하루 만에 틀려지나? 전날만 해도 초저녁 입질이 몰려와 간간히 손맛을 봤던 상황. 하지만 하루 사이에 입질은 완전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낚시란 원래 외부 요인에 따라 그 결과가 수시로 달라지기 마련이죠.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왠지 빈작의 수순을 밟을 것 같은 날. 평상시라면 일찌감치 포기를 했겠지만 오늘은 끝까지 가볼 참입니다. 제가 기대했던 시간은 어저께 입질 받았던 시간 좀 지났습니다. 한 12시가 다 됐는데 오늘 승부는 초저녁에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태풍 영향으로. 근데 일단 뭐 태풍 영향인지 어저께하고 틀린 면이 노는 고기가 전혀 없어요. 후풍연야라고 물이 유리알처럼 찬란하고 활성도가 없다고 그러죠. 고기 노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고 느낌이 약간 좀 안 좋았습니다.
뭐 여지없이 입질이 없었어요. 어저께 입질을 했던 시간대가 지났는데도. 그렇지만 뭐 입질이 오다가도 낚시라는 게 또 안 오잖아요. 그렇듯이 또 이렇게 안 좋다가도 또 뭐 새벽 시간에 갑자기 한번 올라온 게 또 뭐 큰 게 한번 나올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그런 거죠, 낚시라는 거는. 그렇지만 일단 뭐 비가 오지만 바람은 아직 안 터졌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낚시를 할 수 없을 때까지, 그 전까지는 일단 뭐 열심히 한 번의 찌올림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야, 뭐 그래도 입질 몇 번 정도를 기대를 했는데 이제 뭐 소박해지는 거지 뭐. 한 번만 와줘도 하는 바람에 그 한 번에 좀 더 큰 게 와줬으면 하는 기대. 그렇죠. 뭐 낚시라는 거는 언제 갑자기 또 뭐 한 번 올라올지도 모르는 거니까. 뭐 특히 이런데 이 베스터들, 한방터들, 틀림없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다가 나쁠 수도 있듯이 또 이렇게 나쁘다가 또 뭐 갑자기 한 번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끝까지. 단 1%의 가능성이라도 보인다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 대물꾼의 습성이죠. 단 한 번의 입질로 굵은 붕어를 내어주던 베스터이기에 꾼 박남수는 가능성을 믿습니다. 어쩌면 작은 붕어들의 실속 없는 입질이 사라진 대신 단 한 번의 선 굵은 찌올림이 찾아올 수도 있는 밤. 꾼은 부지런히 미끼를 갈아 끼우며 붕어를 유혹해볼 참입니다. 다행히 비가 오는데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 숙률은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베테랑꾼이라 해도 그 흔한 입질 한번 보지 못한 채 긴 밤을 지새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터. 하지만 꾼은 방심하지 않고 오직 찌에만 집중합니다. 찌가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더욱 거세진 빗방울. 꾼은 단단히 무장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제 점점 약간 뭐 버티는 데까지 버텨봐야죠. 뭐 어차피 입질도 한번 못 봤는데 아직까지는. 입질 보기는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뭐 볼 수 있는 데, 버틸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대물꾼이라면 때로 마음을 비울 줄도 알아야 하는 법. 월척 붕어 자체보다 기다림의 과정을 즐겨보려 합니다. 참 이 낚시 참 오미네요. 근데 뭐 다 추억이죠, 이런 게. 이 좋았었던 거는
금방 잊혀져요. 이 추억, 시간이 오래 지나도 남는 추억이 되는 것들은 고생했던 것들, 그런 게 추억으로 남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추억으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고생도 아니죠. 뭐 장비 좋아가지고 비 와도 끄떡 없겠다.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버티는 데까지 버티다가 그냥 편한 차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많이 좋아진 거죠. 낚시도 장비 좋아지고 뭐. 축적된 노하우들을 인터넷이나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고 쉽게 취득하고 많이 좋아진 거예요. 빗소리를 들으며 찌를 바라보는 것. 낚시꾼들만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이죠. 이 바람 불고 비 와도 모기들은 자기 할 일은 열심히 하네. 계속 따내 모기는. 참. 오, 왔다. 오, 좋았어. 이야, 그게 오네 한 마리. 근데 크지는 않습니다. 작습니다. 그래도 기쁩니다. 그래도 기뻐. 좋습니다. 한 마리 왔습니다. 예. 이야, 진짜 너는 이쁜 놈이다. 아휴, 이야. 자,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야, 진짜 저한테는 큰 붕어입니다. 막 아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라솔이 막 날아갈 것 같고 이럴 때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비바람에 파라솔 붙잡고 앉아 있었는데 기대도 안 했습니다. 솔직히 비 오고 바람 이렇게 안 좋을 때 이 붕어 나오는 경험을 많이 못했어 가지고 기대도 안 했는데 이게 찌가 한 마리 한 번 올라와가지고 이게 나왔는데 정말 기쁩니다. 붕어 저한테는 진짜 큰 붕어죠. 아주 큰 붕어 같이 느껴집니다. 이쁜 붕어, 고마운 붕어. 자, 이곳의 붕어입니다. 붕어, 이거 이 저수지에 있는 붕어 중에서는 고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도 이쁘죠. 동글동글합니다. 진짜 고마운 붕어입니다. 저에게는. 좀 큰 붕어를 노리고 왔지만 그렇지만 이 작은 붕어지만 큰 붕어입니다. 상당히 저에게는 크게 느껴집니다. 고마운 붕어, 이쁜 붕어입니다. 고기가 멀척들은 벌써 크기가 틀려요. 딱 재보면 28 정도 되네요. 붕어가 사람 눈이 무서워요. 그 붕어를 딱 보면 월척들은 벌써 딱 월척이 되는 거 느껴지죠. 그리고 생긴 게 벌써 틀립니다. 희한해요. 월척은 벌써 그 비늘이라든가 체형, 생긴 모양새가 딱 월척같이 딱 보여요. 그냥 딱 보면 압니다. 29.5도 월척 안 되는 것처럼 딱 보여요. 이게 묘해요. 이 원인은 뭔지 모르겠지만 딱 보면 그 표시가 납니다. 자, 방생하겠습니다. 고마운 붕어 방생하겠습니다. 나가가지고 아주 이렇게 방생하겠습니다.
잘 가세요. 아우, 계속 그 비 맞고 계속 버티니까 그래도 한 마리 나오네. 야,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이런 날씨에 이렇게 나오는 게 어쨌든 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네요. 또 앉아 있어 보겠습니다. 미끼 달아서 놓고. 진짜 기쁘네. 야, 이게 진짜 기쁘네. 야. 악조건에 가로막혀 자포자기한 순간 붕어를 만난 꾼. 월척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야, 그 저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뀔 때 지금까지 그 몇 번 바뀌는 거 봤었지만 제일 오늘 기쁜 불 바뀐 색깔 바뀜입니다. 파란불로 딱 바뀌는 순간 야,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어저께는 제가 8대만 폈었걸랑요. 근데 지금 어저께 잡았던데요. 제일 우측대, 제일 좌측대로 한 마리씩 잡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 대씩 더 펴가지고 양쪽에 한 대씩 더 핀 겁니다. 지금 어저께 그 왔던 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낚시가 보면 그래요. 많이 펴도 바닥도 여건도 비슷합니다. 지금 이대나 이대는 거의 뭐 수초도 없는데요. 근데 보면 꼭 오는 데에 오죠. 아, 그게 신기하죠, 뭐. 거의 오는데 꼭 와요, 입질로. 야, 그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는데 뭐 바람에 잘못 봤나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천천히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야, 그게 잡혔는지 모르겠네. 참, 믿겨지지가 않네, 이게. 뭐, 빗방울도 약간 줄고, 바람도 의외로 아까 좀 막 흔들더니 자네요. 좋습니다. 뭐, 좋습니다. 뭐, 일단 입질도 받고. 그 바람 불고 비 좀 오고 이랬던 게 또 오히려 낚시의 조항에 도움이 됐었는지 또 기대가 되네요. 열심히 한번 또 지켜 앉아 있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낚시가 보면 이제 그런 기쁨이 여러 가지에서 있지만은 그런 거 같아요. 내가 그 원했던 저수지에서 잡는 고기, 어디 그냥 조항이 어디 고기 나온다라는 조항을 보고 가서 잡는 고기하고 내 나름대로 추측, 이 시기에 어디 가면 나오지 않을까. 그 몇 군데 중에서도 내가 어디 고기 잡고 싶었던 저수지에서 예측을 하고 가서 딱 잡았을 때 붕어는 잡지만 다른 곳의 큰 붕어보다도 더 기쁘죠. 지금도 이것도 여기 이곳에 기대했던 것보단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기뻤어요. 그 비 오는데 정말 그거예요. 그게 재밌죠. 그런 낚시도 재밌어요. 자기만의 낚시를 추구하는 것도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막 조항을 막 쫓아다니고 이런 거, 조항 쫓아다니다 보면 사람이 많아요. 가면 그 진짜 좋은 자리는 이미 다 누가 차지하고 있죠.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던 곳, 하고 싶은 곳, 그런 곳에 가서 그런 곳에서 조항을 봤을 때 상당히 기쁩니다. 그런 낚시를 저는 추구하고 싶어요. 권하고 싶고.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는 게 붕어들의 습성. 마수거리로 물꼬를 튼 만큼 다시 월척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야, 이게 바람이 좀 막 잦아드는데 아까는 세게 막 파라솔 흔들고 그러더니 센 바람 불고 난 뒤에는 이 조항이 좋은 경험을 여러 번 했었는데 이 기대가 되네요. 은근히 바람이 막 불더니 바람이 좀 잦아듭니다. 빗방울도 잦아들고 은근히 기대가 됩니다. 고생하는 보람이 있게 입질을 이제는 토박해졌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비 올 때는 뭐 기압골이라든가 저기압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조항이 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뭐 하루만 낚시하는 게 아니고 저는 주말꾼처럼
낚시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비 오는 날은 굳이 고생하면서 낚시를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평상시 같았으면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냥 가서 쉬었지. 근데 뭐 오늘 그 촬영도 있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외로 좋은 결과가 있네요. 다시 한번 또 제 그 뇌에 입력이 되겠습니다. 비 올 때도 이렇게 또 고기가 좋은 입질을 볼 수 있다는 거. 때로 낚시는 인생의 교과서가 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 또 시련 끝에 얻은 결실이 더 값지다는 것. 오늘도 꾸는 붕어에게서 기분 좋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야, 우리 아저씨도 능글스럽게 올리네. 그냥 슬금슬금. 야. 분위기 반전이 이루어진 김에 선굵은 찌올림을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큰 욕심일까요? 다시 거세지는 빗줄기. 찌를 보기 힘들 정도로 비가 퍼붓기 시작합니다. 수온까지 더 떨어진다면 붕어들의 움직임을 기대하긴 힘들 터. 그래도 꾸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자리를 지켜보는데요. 새벽동이 틀 때까지 나아지지 않는 상황. 이제 하룻밤 낚시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저께 하루 전에 와서 낚시를 잠깐 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황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기대를 잔뜩 했었는데 그 태풍이 바람이 강하고 비가 많이 온다는 걸로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낮게 기대하지 않았던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지만 크게 느껴지는 붕어가 한 마리 나와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뭐 계속 바람도 더 강해지고 빗발도 굵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낚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제 개인 낚시는 남도 일정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남도에서 낚시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요번 낚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록 월척을 보진 못했지만 시련 속에 기적의 붕어 한 수를 만난 박남수. 더없이 행복한 가을밤이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기회가 좋은 날이었었는데 이렇게 또 일기가 안 받쳐줘가지고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지나가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곳 고창에서 좋은 기대를 제 개인적으로도 했었는데 여건이 뭐 자연이 하는 일을 뭐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순응해야지. 이렇게 날씨가 받쳐주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넘기는 게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